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된 발달장애인법. 정부가 개인별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에 합의하면서 법률이 4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최근 방송된 공직선거 정책토론회가 청각장애인들의 선거정보 접근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계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후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수화 방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봄꽃이 만발한 가운데 꽃가루 알레르기를 앓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와 안경으로 대비하고 실내 환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발달장애인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장애계의 협의 과정에서 많은 쟁점들이 합의됐다고 합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2년째 국회에 잠들어 있는 발달장애인법이 4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장애계 의견을 담은 발달장애인법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안으로 발의됐지만 주요 내용에 정부와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정부가 의원안 형태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법 제정이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장애계와 정부의 협의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원과 인권보호, 개인별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등 다수의 쟁점들이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소득보장과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 협의와 결정이 중요해진 만큼 장애계는 오는 10일부터 농성에 돌입해 이번 달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루입니다. 얼마 전 지상파 3사가 공직선거 정책 관련 토론회를 생중계했는데요. 그러나 생중계 중 그 어느 채널에서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와 자막 방송은 없었다고 합니다. 서소당 기자입니다. 최근 KBS와 MBC, SBS 등 공중파 3사가 공직선거 정책 관련 토론회를 전국에 생중계했지만 수화방송을 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에 장애인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 접근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과 예방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선거연대는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침해 문제는 매번 되풀이되는 문제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선거연대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수화와 자막 방송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것과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오는 21일과 5월에 진행될 제2차, 3차 토론회에서 수화방송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현행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소담입니다. 봄꽃이 만발했습니다. 빨리 핀 꽃 때문에 꽃가루도 많이 날리는데요. 그런 만큼 알레르기 질환의 유행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 전 꽃가루 농도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활짝 핀 벚꽃. 꽃가루도 극성을 부립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꽃가루는 결막염, 비염, 피부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합니다. 올봄은 꽃이 빨리 핀 만큼 알레르기 질환도 빨리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면 외출 전 꽃가루 농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상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지역별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 등 생명과 관련된 천식의 경우 천식, 폐질환 가능 지수로 외출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꽃가루가 날려서 피부에 닿으면 눈 주위와 얼굴, 목, 손, 팔 등 노출 부위가 빨갛게 변하고 가렵습니다. 따라서 선글라스와 황사 마스크, 긴 옷, 장갑 등을 착용해 꽃가루의 접촉을 차단하고 피부염 발생을 가능한 한 막아야 합니다. 눈이 충혈되거나 부어오르면 깨끗한 찬물에 눈을 대고 깜빡거리거나 얼음찜질을 해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인공 눈물을 자주 넣어주고 심하면 안과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라식이나 백내장 수술 직후라면 결막염이 시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꽃가루에 예민하다면 실내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귀가할 때는 밖에서 옷을 털은 후 집 안으로 들어와 꼭 몸을 씻어야 합니다.
꽃가루가 날리는 날은 환기도 피하고 빨래도 실내에서 말리며 물걸레로 청소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완치는 안 되지만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전문의와 상담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증상을 완화시켜야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안전행정부가 중증장애인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중증장애인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행부는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면접을 통해 오는 7월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척수장애인을 위한 넬라톤 교육을 위해 지역별 활동 보조인 교육기관을 선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넬라톤 교육을 위한 지역별 활동 보조인 교육기관 1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역별 교육기관에서 국립재활원이 마련한 배뇨 관리를 활용한 이론과 실습 교육 등 총 2시간 이내로 반기별 1회 이상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갑작스런 출장이나 야근 시 당일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취업부모의 갑작스런 출장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할 시에 당일 이용이 가능한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시범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부는 전국 16개 광역 거점기관에 총 18명의 전담 긴급 돌보미를 지정 배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하죠. 경기도가 학생들에게 유니버설 디자인이 나오는 과정을 체험하도록 하는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크림을 바른 비닐 장갑을 끼고 병뚜껑을 열어보려 안간힘을 써보지만 미끌미끌 맘처럼 쉽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테이프로 묶어놓으니 그 쉬운 껍질 벗기기도 어렵습니다. 눈을 가리고 만들어본 펜더곰은 각양각색. 제가 직접 느껴보니까 정말 뭔가 감명이 깊었고 다른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었던. 쉽게 사용하던 생활 속 제품들을 어르신 등이 사용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몸소 체험해본 아이들. 이번엔 체험을 바탕으로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직접 만들어봅니다. 이거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든 팔찌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그래서 무엇인지 알려주고 글씨가 있다면은 그 글씨를 읽어줍니다. 경기도가 2012년부터 시작해온 찾아가는 유니버설 디자인 체험 교육인데 참가했던 학교들이 반복 신청을 할 정도로 교육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소위 역지사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통해서 경기도는 교육 대상을 점차 확대해 효과를 더 높일 계획입니다. 체험 교육으로 배려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필요성을 쉽게 알려주는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이 우리 사회의 배려와 공감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전통 무용부터 난타에 이르기까지 국악과 극단을 합친 새로운 장르인 영일만 신화위라는 노인문화 프로그램이 개강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새로운 장르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일고 있는데요. 박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2일 포항문화원 3층 강당에서 수강생들과 업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악극단 영일만 신화의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국악과 극단을 합친 새로운 장르인 영일만 신화위는 문화체육부 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시행하는 노인 문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통 무용에서 난타에 이르기까지 포항의 전통과 문화를 다양하게 구성해 몸짓으로 표현해내는 종합예술의 장을 펼칠 국악극단은 백수경, 이윤경 씨가 안무 지도를 맡았습니다. 포항문화원 권창호 원장은 포항 문화의 새바람을 일으킬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의 일원이 되고 싶은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국악극단 교육은 이달부터 오는 10일까지 수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되고 7개월간의 성과를 모아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발표회를 열 예정입니다. 복지TV 포항방송 박성호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대한독립만세가 울려 퍼졌습니다. 올해로 95주년을 맞은 4.3 독립만세운동 3진연합 대의거 기념식과 재연 행사가 열린 것인데요. 조아연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김인현 3.1 독립만세운동 당시 창원에서 일어났던 마산 3진연합대 의거가
지난 3일 역사의 현장에서 재현됐습니다.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김수동 의사와 변갑섭 의사 등 8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을 당한 독립운동입니다. 삼진연합대회 이거는 삼진 지역 주민의 종교와 지역 연령을 초월한 투쟁으로 특히 농어촌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참여한 민중시위였습니다. 재현 행사에서는 8명의 의사와 시민들이 일본 헌병의 총칼에 맞서 항거하며 장렬한 죽음을 맞는 상황 등이 실감나게 재현됐습니다. 오늘 처음 여기 왔는데 여기 대해 잘 몰랐고 3.1운동에 대해서 정말 3.1운동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재현 행사에 오니까 이 의미도 깊게 알 수 있고 4.3운동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여기 와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저희 조상들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조금이나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재현 행사를 마친 뒤 의사들이 죽음을 맞이한 사등교 위에서는 순국한 애국지사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진혼무가 펼쳐졌습니다. 부산 삼진청년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번 재현 행사에는 시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가해 그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복지TV 경남방송 조아연입니다. 서울시는 결핵 발병률이 높은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 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 대상은 일시보호시설 거주자와 노숙인 1,060명과 동자동 쪽방촌 등 5개 지역 주민 3,043명입니다. 검진은 쪽방촌 주민은 지난 7일부터, 노숙인은 21일과 22일은 영등포역, 28일과 29일에는 서울역에서 실시됩니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과 치료, 전염 예방, 퇴원 후 사후 관리까지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가 아동을 위한 숲 교육을 실시하고자 2014 지덕체 유아숲 체험원 운영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도움산 산림문화수련장에서 운영되는 유아숲 체험원의 협약식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65개 참여기관이 산림교육 활성화에 협력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2014 지덕체 유아숲 체험원이란 표어 아래 유아들에게 숲을 활용한 풍부한 감성개발과 고운 심성을 기르고 숲과 산림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숲 체험을 위한 모든 활동비는 무료이며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오훈식 포항시 도시녹지과장은 아이들이 숲 체험을 통해 자연을 사랑하고 올바른 인성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가 4개 시지역과 6개 군의 이주민 가족을 대상으로 월 1회 2시간씩 총 11회에 걸쳐 찾아가는 법률 지원에 나섭니다. 경남도는 매년 이주민 가족의 증가 추세에 따라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가사 및 민사 관련 법률 상담을 비롯한 혼인, 귀화, 비자 발급 절차 등의 궁금증을 해결합니다. 한편 법률 지원을 위해 도청의 변호사,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가하고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이주민 가족은 해당 시군 또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사전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11년 폐교 위기에 놓였던 강진북 초등학교 야구부가 창단 2년 6개월 만에 전국 소년체전 전남대표에 선발됐습니다. 강진북 초등학교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여수 진남 경기장에서 열린 제43회 전국 소년체전 전남대표 선발전에서 순천 남산초등학교를 9대4로 승리하고 여수서 초등학교를 9대2로 4회 콜드승, 순천북 초등학교를 5대0으로 3연승하면서 전남 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이날 김태엽 강진북 초교 야구부 감독은 아이들의 고사리 손으로 차가운 야구공과 싸웠던 지난 동계훈련 때가 생각난다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한편 강진북 초교는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서 학교 동문들이 힘을 모아 야구부를 2012년 창단해 폐교 위기에서 벗어난 학교입니다. 안전행정부가 오는 17일까지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올해는 35명을 공개 채용하는데요.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를 통해서만 접수받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